청상 과부의 순환. 눈앞을 명확히 보기 어려운 금은밤, 남몰래 양반집 뒷문을 나선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치마 입은 여인이었고 등에는 어린 아들을 업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투정하는 아들을 달래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여 누구에게 들킬까봐 겁먹은 듯한 행동이었고 담장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서둘러 그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여인은 동이 틀 무렵에야 길가 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여인은 등 위를 감싼 치마를 벗겨내고 아이를 돌려 안았습니다. 이제 만 3살의 철 모르는 아이는 졸린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고 만 21세 젊은 여인은 그런 아들 뺨에 자기 얼굴을 비비며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여인은 허겁지겁 벗어난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회상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인은 이윽고 눈물을 닦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마타고 왕래했던 길을 처음으로 걷자니 방향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고 노잣돈도 넉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쫓아올까 싶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더니 다리가 붓고 아파서 더는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여인은 어스름한 저녁 주막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하룻밤 쉬어갈 테니 방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주막에서 더부살이하는 총각이 음흉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고 주인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쉬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피곤한지 벌써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어린데도 용케 잘 견디는구나. 여인도 잠을 청했으나 긴장해서인지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설핏 잠들었을 때 뭔가 손길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어느 틈엔가 방에 들어온 떡고머리 총각이 여인의 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불이 났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밤중이라 방문을 뚫고 밖으로까지 들렸습니다. 그 직후 주인 부부가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왔고 총각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연신 불이라고 외치려는 여인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불, 윽. 주인 부부가 황급히 방문을 열자 총각은 반성하기는커녕 재수 없었다는 듯 힝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여인은 잠깐 안도했으나 이내 총각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하여 여인은 주인이 쓰는 안방으로 가서 든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여인은 새벽같이 주막을 떠나려 하면서 돈 대신에 놀이개를 주막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돈이 떨어져 이걸 드리니 받아주세요. 그 말에 주인 마누라는 못마땅한 얼굴로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겨우 놀이개라니 간밤에 도와준 은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꼬락서니로 미뤄 아무래도 도망꾼 같은데 내 당장 관가로 달려가 고해야겠어. 뜻밖의 반응에 놀란 여인이 해명했습니다. 도망꾼이란요? 친정에 왔다가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급히 출발하는 바람에 노자가 떨어졌을 뿐입니다. 여인은 얼른 은장도와 옷가락지를 꺼내 추가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이니 이것으로 셈해주세요. 부족하지만 받아주리다. 마지못한 듯 말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뒤로하며 여인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어찌하여 이런 고행을 자처했을까요? 여인은 원래 4해 전에 혼인하여 성균관 진사 송국기의 아내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 송국기는 일찍 진사가 될 정도로 총명하여 전도양양했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 눕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부인 유씨는
졸지에 청상과부가 됐고 어린 아들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무렵 젊은 나이에 사별하면 재혼하는 게 관습이었기에 친정 부모는 딸에게 개가를 권했습니다. 세상사 앞일을 알 수 없으며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을지니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며 사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지 권유에 딸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의 단 하나뿐인 혈육을 잘 키워서 송씨 가문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재혼하여 잘 사는 이웃집 사례를 들며 재차 권했지만 유 씨는 더욱 강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니며 한번 송씨 댁으로 출가한 이상 송씨 댁과 운명을 함께할 생각이니 너무 신념하십시오. 유 씨는 죄송하다면서 자리를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친정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일을 추진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아버지가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인데 남은 인생을 어찌 혼자 살게 놔둘 수 있겠소. 내가 조속히 사위감을 찾아보리다. 마침 적당한 자리가 있는 것 같으니. 우연히 그 말을 엿듣게 된 딸은 그날 밤 긴급히 폐물을 챙겨 탈출해 500리 거리에 있는 충청도 회덕 시댁을 향했습니다. 유 씨가 밤중에 몰래 집을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막에서 봉변을 당한 유 씨는 이 집 저 집 구걸하면서 갖은 고생 끝에 마침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유 씨가 친정집을 떠난 지 열흘 만이었고 몸은 파김치에 옷 상태는 매우 더러웠습니다. 유 씨는 시댁 대문을 들어서며 안심했는데 시부모의 첫말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내 신상에 다른 일이 있다고 하던데 어인 일로 여기를 찾아왔느냐? 게다가 그 꼴은 또 무엇이냐? 그 말인즉 며느리가 제가 예정이란 소문을 들었다는 필책이었습니다. 유 씨는 크게 실망해 자신도 모르게 엉엉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답했습니다.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형편을 가엾게 여겨 이를 꾀하시기에 밤중에 몰래 어린 것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재혼을 권하신다면 그 뜻을 좇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제게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며 버티자 시부모는 더 상대하지 않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마냥 버티며 계속 서 있자 결국 시부모는 마음을 풀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유 씨는 진심으로 시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면서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들 송유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해 장성하여 무관이 됐으나 뜻이 맞지 않아 교수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절개를 지키며 살면서 회덕 송씨의 중시조가 됐습니다. 조선의 유명한 정치가 송시열과 송중길은 그 후손입니다. 유 씨는 81세까지 장수하다가 1452년에 생을 마감했으며 1653년 연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세워진 정려문은 오늘날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